자, 창의적 문제결력 수학. 우리는 5, 6학년 과정입니다. 5, 6학년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되겠죠. 짠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교재 한번 봐주시고요. 다들 이런 교재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5학년, 6학년 과정입니다. 교재 컨셉은 선생님이 이 교재를 처음 개발할 때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영재교육원 시험 보기 바로 직전보다는 그 조금 더 이전에 학교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찰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교재예요. 만든 지가 좀 됐긴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아주 좋아. 내용이 참 좋아. 그지?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 그냥. 그래서 해마다 매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재교육원의 영재학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내용이 재밌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접해보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매 단원 끝나고 나면 뒤쪽에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2페이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뭐 수학 일기 같은 거 써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해본 적은 있잖아. 그런 것들과 비슷한 보고서를 수학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적절히 잘 배열만 하더라도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교재는 총 서영아 막 이런 거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 이런 거 막 아무거나 잘못 누르면 네 컴퓨터가 과열돼서 폭발할 수도 있어. 알겠지? 큰일 난다. 조심해야 돼. 오늘 영상 없다. 자, 우리는 모두 총 8장으로 8강? 8개 단원으로 구성된 교재를 앞으로 2개월간, 그지? 7월, 8월 이렇게 2개월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9월, 10월에는 이제 50제 할 거고요. 11월 달에는 모의고사 할 거예요. 이렇게 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이어서 가보는 것도 좋겠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문제인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효율적인 유럽 여행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 내용은 그 내용과 비슷해. 효율적인 경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뭐 있지? 그 뭐야 한북 그리기 해본 적 있어? 이미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는데 이 수업 들어야 되나요? 당연히 영재교육원에 들어갔으면 더 들어야 되지.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보면 영재교육원에 안 다니는 친구는 영재교육원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한북 그리기 해본 적 있죠? 그 한북 그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어떤 뭐 선들을 모두 한 번씩 지나는 그런 경로를 찾는 게 보통 한북 그리기인데 뭐 다양한 뭐 회로라든지 어떤 경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을 지나는 방법 혹은 모든 선을 지나는 방법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로 뭐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여러분이 접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행과 관련 지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가윤. 중국의 수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 여행을 꿈꾸었다. 윌리엄은 1800년 중반 11명체 모양으로 수수께끼 하나를 제시했다. 어떤 수수께끼를 제시하였나요?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이시안. 20길을 꼭지점에 도시 이름을 붙이고 어떤 도시에서 출발한 후 길을 따라서 한 도시를 한 번만 방문하여 최초 출발 도시로 돌아오는 것이다. 세계 유명 도시를 단 한 번씩만 지나서 여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김관. 해밀턴은 제도형인 12명체를 평평한 종이 위에 놓고 위에서 납작하게 눌러 평면으로 만든 후 20개의 도시에 해당하는 점을 찍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나 객지를 모서리로 연결했다.
그랬구나. 납작하게 눌러버렸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하율이, 너 김하율이었지. 하율아? 아, 그리고 20개의 도시를 한 번씩만 지나는 여행 경로를 잡았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제일 먼저 여행의 목적을 정하고 목적과 경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한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을까? 여기까지 읽을까? 하율아, 근데 너 지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깜짝 놀랐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잘생긴 정우창, 우창아, 우창이야. 어디 갔니, 우창아? 우리 우창이는 수업 듣다가 바로 유럽 여행으로 날아갔고요. 박서영 읽어주세요. 큰 목적지가 정해지고 나면 여행할 세부 목적지를 정한다. 세부 목적지를 정한 후에는 반드시 지도상에서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죠.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김도산. 위치와 거리, 교통수단에 따라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이동 경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 6개국을 여행한다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가장 경제적이고 낭비된 시간 없이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어떤 경로가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물어봤는데 난 안 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네. 유럽 니네 나 이제 여행 안 갈 거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인가? 자, 점점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치? 여행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그치?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학교 가고 싶지? 그치? 아니야?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그런 친구도 있고, 선생님 전 너무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도 있고. 이미 가고 있어? 우리 집에 사는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던데. 여러분 아닌가? 어때?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 가끔 가니까 학교에 놀러 가는 기분인가 봐.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더라고. 매일 가? 역시 그지. 개굴개굴 장여운 개구리가 오는 동네에 사는 여운이는 매일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매일 가는 친구도 있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 점점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자고. 자, 1번 문제 바로 그냥 훅 들어갑니다. 김도현이가 읽었고, 동아영 1번 읽어주세요.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를 해밀턴 경로라고 한다. 다음 그림 중 해밀턴 경로가 있는 그림을 잡고 해밀턴 경로를 그리지요. 그려봅시다. 해밀턴 경로는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라고 합니다.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이런 거? 다시 돌아와야 되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이런 거를 해밀턴 경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잘하다니, 그지? 이렇게 모든 점만 지나면 되니까. 망함? 왜 하나 남아있지 여기? 어떻게 된 일이야? 잘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 남아있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모든 점을 지나서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몇 번 지나갔어? 3번 지나갔지? 모든 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직접 그려보시면 앞에 3가지 경우는 해밀턴 경로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전 선생님이랑 그린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 순서나 방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가능한 경우는 이 3가지 뿐이니까 3가지 모양에서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송준호 읽어주라. 다음 그림의 점 A에서 시작하여 모든 점을 한 번씩 지난 후 점 A로 돌아오는 해밀턴 경로를 모두 그리시오. 준호야, 들어가니? 네, 몇 개 나왔어? 6개요. 잘했어. 6개의 그림을 모두 찾은 것 같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로를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A가 여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요. 모든 경로를 빠짐없이 찾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쪽으로 가는 길, A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 이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 길, 출발하는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모든 점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올 수 있는 길이 없네. 허허.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할게.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로 가는 경로를 찾아볼게. 그래서 여기로 가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요 길로 간다. 요렇게 가는 방법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위에 거랑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대현이는 채팅 금지할게, 알겠지? 그래, 수업을 처음 듣는 녀석도 아니고 어제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오늘도 상태가 안 좋으니 일단 채팅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음. 여기서 요렇게 가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오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돌아오면 가능한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경로를 찾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요. 또 똑같이 이쪽 길로 가서 돌아오는 길을 찾아보면 이런 모양의 길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모두 몇 가지? 6가지의 다른 경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경로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는 요령은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 요 두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A에서 출발하는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또 다른 방법이 더 있나요? 없어요. 자, 1번 문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강하준, 아주 멋지고 잘생긴 강하준아, 읽어줄래? 택배 기사는 기역에서 리을 4개 지역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물류 창고가 있는 기역 지역에서 물건을 차에 싣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4개 지역의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다시 물류 창고가 있는 기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물건을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해밀턴 경로를 쓰고 이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고마워,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택배기사. 기역에서 리을 4개의 지역을 한 번씩 거쳐서 지나서 모든 점을 한 번씩 지나서 다시 기역으로, A가 아니지, 기역으로 돌아오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이렇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그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찾으면 되겠죠. 그지? 어떤 길이, 보면 바깥쪽에 있는 길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안쪽에 있는 길들은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편이고, 그치?
그래서 대현아, 채팅 권한을 왜 안 줬는지 알 텐데 쪽지까지 보내면 이렇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니? 그지?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그냥 수업 듣지, 알겠지? 그지? 막 위에다가 막 네가 이상한 거 막 쓰고 막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들을게. 자,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이 길, 이 길, 이 길 이렇게 세 가지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으로 출발해도 이렇게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길 두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로들을 찾아서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 요렇게 가는 경로 있겠죠. 요거는 뭐냐면 기억 갔다가 니은 갔다가 디귿 갔다가 리을 갔다가 다시 기억 가는 경로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길도 있겠죠. 그죠? 얘는 기억에서 니은 갔다가 리을 갔다가 디귿 갔다가 기억 가는 이런 경로야. 맞지? 자, 두 가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 이쪽 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겠지. 물류창고가 있는 4개 지역에 모두 배달하고 와야 된다.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가는 길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돌아와야 되나? 요렇게 오는 길도 있겠지. 그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이렇게 오는 길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길로 출발했을 때 가볼게요.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억, 디귿, 리을, 니은, 기억. 그 다음에 지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을 겁니다. 맞죠?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요거 있어. 얘랑 얘는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걸리는 시간이 같겠니 다르겠니? 또 볼게.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얘네 둘은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얘네 둘은 걸리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야, 이렇게 가는 길이랑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잖아. 우리가 지금 구한 6가지 경로 중에 2가지씩은 어떻게 된단 말이야? 겹쳐지는 거란 말이야. 겹쳐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6개의 경로를 모두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한다고? 3가지만 찾아서 비교하면 되겠지. 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얘는 얼마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70분 더하기 90분 더하기 45분 더하기 20분 이렇게 해서 225분이 걸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25분이 걸리겠죠.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기억 70분 70분 더하기 40분 더하기 얼마야? 45분 더하기 60분 220 디귿이니까 215분 그러면 누구도 얘도 215분 걸리겠죠. 자,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립니까? 20분, 40분, 90분, 60분 이렇게 해서 21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경로인 얘도 210분이 걸리겠죠. 자,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건을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해밀턴 경로를 쓰세요. 우리는 뭐 쓰면 됩니까? 너무나 알록달록하게 칠해놨네, 그지? 더욱더 알록달록하게 초록색으로 우리가 찾은 정답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경로랑 이렇게 가는 경로, 이 두 가지 경로가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다시 정리하면 어떤 경로입니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또는 어떤 경로입니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쓰시면 됩니다. 됐음? 자, 선생님이 왜 이 단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왜 이 단원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지?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모든 경우 다 찾아서 이렇게 하기가 선생님은 엄청 고된 일이야. 혼자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거든, 틀리거든. 그래서 참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지, 책을 만든 사람이 참 나빠요. 자, 이번 문제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번 문제 좀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민준? 한 달 유럽 8개의 구국 여행을 하려고 한다.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하여 6개의 나라를 거친 후 영국에 도착한다고 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이동 시간을 최소인 효율적인 여행 경로를 계약하고 이때 비용과 이동 시간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구해 보시오. 조건도 있습니다. 조건은 장여훈 읽어주세요.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스위스, 베른,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다. 각 나라를 이동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고려한다. 페이지 95 부록 참고. 각 나라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이동 시간을 고려한다. 페이지 95 부록 참고. 자, 요런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별 이동요금과 이동시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디서 출발한다고? 문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출발합니까? 체코 프라하, 독일 베를린,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해서 영국에 도착합니다. 체코 프라하가 어딨어? 여기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이야. 죄다 마음에 안 드는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뭐 이렇게 이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그 도로 사이, 그러니까 나라 사이에, 도시 사이의 거리, 경로를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까지 선생님 한 페이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이 책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다니 칭찬받아 마땅하지, 그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니? 아니야? 맞다고 해, 빨리. 자, 한 번에 풀 수 있게 부록을 넣어서 여러분 이 페이지만 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좋았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 프라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 체코 프라하가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도시가 바르셀로나 1, 2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자, 그럼 체코 프라하에서 한번 살펴볼게. 체코 프라하에서 그 다음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냥 160달러에 1시간 50분, 170달러에 1시간 40분 요런 나라로 가면 되잖아. 아주 깔끔하지. 프랑스 파리도 괜찮네. 150불에 1시간 40분. 그지? 굳이 먼 나라를 먼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영국 런던은 가면 안 되지. 그지? 영국 런던은 가면 안 되니까 일단 탈락해. 너는 저리 가 있어. 지금 아니야, 넌. 그지? 뭐 이렇게 살짝 지어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암스테르담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 그치? 그리고 프라하에서 베를린을 거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면 더 좋겠어, 그치? 이런 경로들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스테르담도 일단 대기. 그 다음에 독일은 어디니? 독일, 베를린 바로 옆에.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이렇게 가든지 베른으로 이렇게 가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경로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체코, 프랑스로 가라고? 파리? 진짜? 준호? 준호 지금 네가 어떤 경로를 찾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동시간과 비용을 모두 한번 찾아봐봐. 이동시간과 비용을 한번 구해봐.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프라하에서 베른으로 가서, 프라하에서 베른으로 간다면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 돌아야겠지. 뭐 이렇게? 경로 보이나? 아니면 베를린으로 간다고 하면,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간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돌 수도 있을 거고, 그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자, 프라하에서 베른과 베를린 비교해보자. 베른과 베를린. 베른. 베른이 더 적은 비용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독일은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일단 뭐 스위스 베른으로 가보자. 그럼 프라하에서 베른으로 가자. 베른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베른에서 프라하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지우고, 베른에서 베른으로 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영국 런던은 마지막에 가야 되니까 지우고. 자, 스위스 베른에서 다른 나라를 갈 때, 요 나라를 갈 때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드는 나라는 어디야? 비용도 적고 시간이 적은 나라. 그리고 지도와 비교해 볼게. 베른으로 갔을 때 그 다음으로 로마를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먼 데를 갔다 오면 좋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베른에서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갔으면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베른은 더 이상 갈 필요 없고, 이탈리아 로마도 갔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도시 중에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좋겠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로.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갑시다. 여기가 아닌데, 여기 바르셀로나로 갑시다. 그러면 바르셀로나도 갔으니까 이제 끝냈어. 그 다음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암스테르담으로, 베를린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갈 수 있는 곳, 파리,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베를린 이렇게 있을 때 파리가 거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데 비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비용도 적고 가장 시간도 짧게 걸리지. 그래서 여기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이렇게 그 다음 또 파리에서 갈 수 있는 곳, 방금 파리에서 왔으니까 파리도 지우고, 요 두 군데에서 봤을 때 더 시간이 적게 걸리고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곳 해서 뭐 독일 베를린으로 갔다가 암스테르담, 런던으로 가자. 이렇게 경로를 정했다고 쳐봐.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선생님도 확인해봐야 돼.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경로를 정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을 때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구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또 다른 경로들도 계속 찾아서 비교해 보는 거야. 이쪽으로 처음에 프라하에서 베른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프라하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거리상으로는 이게 맞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잔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가장 적은 비용에 어떤 경우가 가장 적은 시간이 들 것인가를 이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진 않지. 여러분 뭐라고 할까? 내비게이션 뭔지 알아? 내비게이션. 선생님, 저는 내비게이션이 뭔지 몰라요. 저희 집에는 지도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 없겠지? 지도 앱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들을 금방 찾아내죠. 지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고 그 경우의 수마다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찾는 그 과정은 사람보다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그런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경로를 찾는 것은 체코 프라하를 출발해서 그 다음은 베를린, 그 다음 암스테르담, 그 다음은 베른, 그 다음은 로마,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 다음 런던. 지도 위에 표시해보자면 프라하, 베를린, 암스테르담, 베른, 로마, 바르셀로나, 파리, 런던으로 가는 이 경로가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경비는 모두 얼마냐면 체코에서 독일까지, 프라하에서 베를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 $240, 그 다음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비용이 $120, 그 다음 암스테르담에서 베른까지 $200, 그 다음에 베른에서 로마까지 $180, 그 다음에 선생님 책이 잘 안 보이네. 확대를 좀 해야겠다. 잠깐만. $180, 베른에서 로마까지,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220,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130, 파리에서 런던까지 $110. 이렇게 계산하면 최소 비용 얼마가 되냐? $1200가 계산이 되고요. 거리는 거리가 아니지. 비용이랑 시간이구나. 그치? 시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거리는 변함이 없잖아. 어떤 순서로 가든지 거리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 도시 순서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프라하에서 베를린까지 1시간 20분이니까 80분 더하기,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베른까지 1시간 40분이니까 100분, 베른에서 로마까지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로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1시간 40분이니까 100분, 바르셀로나에서 파리까지 1시간 50분이니까 110분, 파리에서 런던까지 1시간 20분이니까 80분. 싹 다 모두 전부 빠짐없이 더해 버리면 얼마입니까? 650분. 이렇게 되면 650분은 얼마가 됩니까? 10시간 50분.
해서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적은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와 그때의 비용, 시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도 지도에 표시해 주시고 그 경로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계산해 주시고 계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지레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 지도를 보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해. 프라하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생뚱맞게 바르셀로나를 첫 번째 가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베를린으로 갈 건가? 베른으로 갈 건가? 베른으로 왔다면 아마 이 경로가 로마로 갔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경로가 맞을 것 같은데 베를린으로 갔다면 여기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베른으로 갈 건가? 바로 베른으로 갈 건가? 요거 정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로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태은이가 1번 읽어주세요. 태은아 오늘 읽었나? 태은아 읽었어? 읽어줘. 잠깐만 태은아 그대로 있어. 읽어줘. 세율적인 유럽 여행 경로를 계획할 때처럼 해밀턴 경로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를 세 가지 설명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어떤 점들을 반드시 지나서 어디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런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해밀턴 경로가 우리 생활에 사용이 될까요? 어떨 때 사용하면 좋겠니? 시간도 적고 비용도 적은 경로를 찾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본다면 블루마블 같은 게임? 블루마블 같은 게임에도 경로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주사위의 신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거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 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 경로를 짠다거나 경로 아니면 이런 거 택배 배달 이런 경로를 짤 때 다음에 뭐 각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할 때 이럴 때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서 도로를 계획하면 되잖아. 모든 도시를 다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가면 효율적인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 그지? 심부름할 때 그렇지. 엄마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가서 뭐 받아오고 뭐 사고 뭐 갖다 놓고 뭐 해서 뭐 어디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할 때 그치? 심부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원을 간다든지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적지를 돌아볼 때 이럴 때 그럴 때 어떤 경로로 갈지 놀이기구 탈 때 그런 거 있지 않니? 놀이기구 탈 때 놀이기구 탔는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타고 싶은 것만 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조금 적을 것 같고 어떻게 움직이면 조금 더 짧은 경로로 여러 개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심부름이나 뭐 산책 뭐 관람 이런 경로를 짤 때 그렇고요. 뭐 놀이공원 뭐 이런 데도 선생님은 이런 경로를 활용하면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하철 환승 그지? 지하철 혹은 버스 이런 환승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나 그런 것도 있어. 그 지하철이 길잖아. 그래서 지하철 앞에 타는 게 유리하냐 지하철 뒤에 타는 게 유리하냐 그 다음 역에서 어느 역으로 갈 때 뭐 갈아탄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송유관이나 뭐 전선, 전기선 뭐 이런 거 통신선 이런 것들 연결할 때도 이런 효율적인 경로가 사용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점들을 지나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은 뭐 요런 실생활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2번 문제 계속 할게요. 대현아 2번 읽어줄래? 해밀턴 경로는 각 변이 가지는 가중치와 연결되어 컴퓨터 과학이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사용되는 필수 이론으로 발달되었다. 다음 그림에서 8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모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한다. 다음 그림에 최단 경로를 표시하시오. 자, 최단 경로, 비용을 가장 적게 사용해서 모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아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2가지 방법이냐? 도시 사이의 경로, 거리지. 거리가 짧으면 유리하잖아. 짧은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거리가 긴 도로를 지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A에서 모든 도로를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연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모든 점을 지나는 그지? 그런 경로를 찾는 거잖아. A에서 출발한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들 둘 중에서 더 작은 얘와 얘 비교해서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여기 B에 왔어. B에 왔으면 얘와 얘 비교해서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얘 비교했을 때 여기로 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 비교해서 여기로 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오게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잖아. 모든 도시를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지? 연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도로를 놓고 다시 이쪽으로 가도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그냥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리가 긴 도로를 지운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긴 도로는 얘니까 지우고, 그 다음 얘니까 지우고, 얘 지우고, 긴 순서대로 지우고 나면 결국 남는 것도 요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으려고 한다. 최단 경로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뭐 기호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로 표시하라고 하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접근 방법은 2가지가 있을 것 같다. 자, 3번째 문제는 경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선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의 문제이다. 근데 시간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탐구보고서가 있는데, 이 탐구보고서 예시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예시가 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예시가 있으니까 그 예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설명할 것도 많고, 시간 앞에 오리엔테이션도 잠깐 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장은 여러분이 예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늦게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다.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